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를 왜 남겨놨냐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인간 본성의 발현으로 평가된다면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란색 쓴 이유는 중요한데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 본성이라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것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적으로는 인간을 좀 착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선설이니 우리 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친구를 잘못 써서 잘못됐다는 둥 뭐 이런 식 생각인데,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결코 착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서양에서 만든 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보는 시각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적 시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투명 인간이 되면 당신은 뭐 하겠습니까? 라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요, 1등 아니면 2등이 뭐냐면 은행 털겠다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투명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뭐를 하더라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뭘 해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남자는 한 3등 내지 4등 중에서 여탕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죠? 왜 은행이 1등이냐? 우리는 은행을 안 터는 이유는 착해서 안 터는 게 아니라 걸릴까 봐 안 터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 돼서 안 걸릴 자신이 있다면 하시라도 뭐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행을 털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결코 우리는 뭐 하잖아요? 착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면 은행 털까 한번 연구해 볼 때도 가끔 있어요, 제가. 근데 아무튼 인간은 결코 뭐 하지 않다고요? 착하지 않다는 전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또 있습니다. 민법의 답이 상식적이라면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법은 사람 사는 얘기고 외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상식에 부합한다면 공부 안 한 사람도 맞힐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식에 부합하면 공부 안 한 사람도 맞출 수 있다면 그건 문제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공부하신 분은 맞히고 공부 안 하신 분은 틀려야 그것이 문제로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판례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행복하고 내는 게 좋은 사람은 또라이인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이런 거지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방방 뜨고 어떻게 하든지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다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요새도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이렇게 하면은 꼭 그 후보자들이 세금 안 낸 게 문제가 되죠. 그죠? 세금 제대로 안 낸 거. 특히 지금 국무총리 하시는 분, 지금 국무총리 하시는 분이 전직이 뭐였죠? 법무부 장관이셨거든요. 법무부 장관 하시다가 국무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 재밌는 거는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 하다가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날 안 낸 세금을 몰아서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법무부 장관도 세상에 세금도 안 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금 안 내는 걸 당연시합니다. 그분이 어디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졸업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대학 1학년 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공부하고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걸 20살부터 공부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안 내려고 노력해요? 세금을 안 내려고 노력해요. 심지어 뭐라도 돼요? 법무부 장관이더라도 구세청장이라도 정작 당신은 뭘 안 내요? 세금을 안 내고 뭐죠? 뻗팅깁니다. 우리만 괜히 뭐예요? 세금 내려고 노력하고 제초도 이번에 보니까 자동차세 깜빡 잊고 안 냈다고 방방 뜨고 앉아 있더라고. 그죠? 이런 게 우리는 그렇지만 위증자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럽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어떤 형태든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채무회피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 있죠. 그죠? 형제간에 동거래하지 마라. 그죠? 친한 친구일수록 동거래하지 마라. 이게 다 뭘 깔고 있는 거예요? 안 갚는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그죠? 안 갚으면 형제 의상하고 안 갚으면 뭐죠? 친구 멀어지니까 차라리 돈 빌려주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보증 쓰지 말란 얘기도 똑같은 거고. 그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빌릴 때는 간도 쓸개도 닫을 것처럼 알랑방구 끼다가 정작 돈 갚을 때가 되면 미적미적 거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동은 다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모으고요.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다만 이미 모아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미 모아놓고 모아놓은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이 양반 전에 뭐라 그랬어요? 29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기가 뭐예요? 개념도 애매하죠. 그죠? 땅 샀는데 조금 오르면 투자고 많이 오르면 투기인가요? 다시 말하면 투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누가 떨어질 걸 알면서 사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뭐 한다고요? 오른다라고 생각하고 사겠죠. 그죠? 따라서 이 투기 행위도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걸 가지고 교재 내용을 보면서 아, 요러니까 반사회적이구나 라고 뭐 하시면 돼요?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 볼게요, 이제. 자, 42페이지 오시면 2번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 행위 해가지고 1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 해가지고 기억 니은은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가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 맺은 혼인예야. 이거는요 그 자체가 인륜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왜 반사회적이라고요? 강제할 수가 없어서. 이거잖아요. 보시면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뭐예요? 혼인 예약이잖아요. 볼까요? 처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 맺은 혼인 예약은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뭐 할 거예요? 결혼해 줄 거잖아요. 혼인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인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뭐예요?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가 왜 이렇게 꿀꿀하지? 그 다음에 2번 정의관념이 말하는 개항에서 기억은 어디예요? 요거예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보세요. 밀수를 위하여 소비대차 또는 출자계약 행위, 소비대차 출자 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다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뭐란 얘기예요? 밀수인 거죠. 항상 무효예요? 아니죠. 언제 무효라고요? 옆에 메모해야 되겠죠.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져야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에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기억이 나왔어요. 밀수를 위한 소비대차 또는 출자행위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러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문제 지문에서 밀수를 위한 소비대차 또는 출자행위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러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X겠죠. X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니까 언제 무효예요?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져야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그런 말이 없다면 이거는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이것도 뭐죠? 설명드릴 게 당연한 거고 디귿번은요 이겁니다. 요거 금전이에요. 금전. 이거 원래 설명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범죄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니까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죠?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범을 생각해 보세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붙여라. 그러면 5천만 원 붙이면 범죄를 중단하겠다는 거죠. 네 딸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석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범죄를 포기하는 것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뭐 받고 했기 때문에 돈 받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증인이 증언이에요. 만약에 허위로 증언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리을번은 그래서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판례는 뭐 어쩌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다지기 이중배면은 따로 공부해요. 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측에 보시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에서 기억, 절대로 이혼 또는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한 달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이것도 뭐라고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좀만 제한하더라도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따라서 절대라는 말은 뭐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무기간 중 혼인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죠. 왜 반사회적이다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제한하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극도로고. 그 다음에 4번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는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자살행위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자살행위. 자살하기라는 계약은 반사회적이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장래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을 넘겨주면 굶어 뒤지겠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번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걸 다 주는 거니까 얻은 것도 구걸한 것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살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도 사찰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임야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사찰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임야가 필요한데 그 임야를 증여하기로 하는 것은 사찰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그다음 5번
사행성 해가지고 도박은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이고, 밑에 나와 있는 판례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인데 이 판례는 언제 할 거냐면 대리할 때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기불법 나와 있죠. 이거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언제 무효라고요?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런 예가 뭐라고요?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효과 설명드릴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판례가 있죠, 그죠? 판례. 자,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까? 45페이지요. 자, 1번 판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3조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그죠? 나오는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요거죠.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이게 떠올라야 되겠죠? 자, 동그랑띠 1번 판례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죠? 2번 판례 볼게요. 2번 판례 좀 다르구나. 2번 판례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부부가 등장하면 뭘 따져보라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야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부에게죠, 와이프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해요, 안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 이혼할 수 있는 자유 제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혼하면 맘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뭘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헷갈려하는 거는 왜 헷갈려하는 거예요? 자꾸 심리적으로 거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너무나 당연한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고요. 4번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이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 2, 3, 4번 중에 어디 들어가요? 이거죠. 채무회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 안 갚으려고 이런 뜻이잖아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6번 요거죠. 비자금을 어떻게 해요?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나와 있네. 하나 더 할까요? 5번.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요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 샀는데 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작물이래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그날 밤 찾아가 가지고 당장 지금 내놓으라고 지랄거릴까요? 다시 한번. 제가 카메라를 뭐예요? 샀어요. 카메라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뭐래요? 작물이래요. 작물. 그러면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작물이 있습니다라고 신고하겠어요? 아니면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카메라 이거 날릴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날 밤 가가지고 지금 당장 카메라 내놓으라고 지랄거리겠어요? 그죠? 카메라 내리라고 지랄거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파출소에 신고하는 분은 그분은 신이야, 신. 그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면 안 되지. 인간이 결코 뭐하지 않다고요? 착하지 않다고요.
괜히 자꾸 본인이 착하시니까 본인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틀리게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이면 그 작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제가 산 카메라 작물입니다 가져가세요 하는 놈은 또라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빨리 받아가지고 숨겨 놓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매매 계약책으로 그 목적물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 카메라 달라고 막 지랄거리는 거, 그것은 뭐예요? 인간 본성이 발현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안 적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양도소득세 회피 이해되시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7번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 이게 뭐예요? 세금입니다. 세금 회피는 뭐예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겠죠? 그죠? 아 분위기 좀 이상한데. 네. 걸리든 안 걸리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아, 그거 이제 효과에 설명드릴게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반사회적이면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그죠?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효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유효란 얘기죠. 아, 설명 하나 드려야 되겠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자, 저기 적을 필요 없어.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한 우리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서류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등기는 2년 후에 해라 그런단 말이죠. 왜 그랬더니 나는 1가구 1주택에서 2년 지나서 팔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데 아직 2년이 안 돼서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 같다. 이해되시죠?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네가 등기만은 뭐죠? 2년 후에 하면 안 되겠니? 라고 2년 후에 이전 등기하기로 뭘 맺었어요? 특약을 맺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뭐 하려고요?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그죠? 그래서 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나가 뒤지라 그러겠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인간아 뭘 믿고. 불안하죠? 그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2년 버티면 얘가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면 재패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돈 빌려 먹을 수도 있고 또 팔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이프가 뭐죠? 방방 뜨더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 와이프 말을 듣고 요 등기 서류, 이전 등기 서류 받은 거죠. 를 받아둔 걸 근거로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더니 갑에게 뭐가 부과되겠어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이랬을 때 이 양도소득세만큼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세요. 2년 후에 이전 등의 특약은 무효의 유효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무효의 유효예요? 유효죠. 유효라는 말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안 지키는 바람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거죠.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다운 계약서를 써주기로 했어요.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유효겠죠. 다운 계약서 왜 쓰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효겠죠. 근데 이놈이 써주겠는데 안 써주는 바람에 세금 나왔어요. 세금액만큼 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유연지 문제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잊지 마세요. 그죠?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계속 볼게요. 2번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1. 요거예요. 공무원이 엉뚱한 일을 하기로 하면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이지만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2. 수사기관의 허위 진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그죠?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45페이지 하단이에요. 그죠? 3. 증권에서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할 문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일단 나중에 할 문제예요. 그죠? 강박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이겠죠?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뭐라고요? 바른생활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6번과 7번은 반사회적인데 이것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8번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9번 첩기약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윤락행위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고 조심할 것은 11번 해가지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에서 2015년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성공보수 받는 게 무조건 반사회적이란 말이 아니라 뭐 하면요? 지나치게 많으면 그때는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됐어요. 그죠?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44페이지로 오셔가지고 3. 사회질서 위반에 뭐가 나와요? 법률 효과가 나와요. 그죠? 4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도박빚,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요, 갑이 2천만 원을 갚았어요. 갚고 나서 뭘 알게 됐냐면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대니에 갚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소장을 썼어요.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무효니까 돌려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판사가 을은 갑에게 2천만 원을 반환해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저는 맨날 도박만 하고 다니겠네요. 그렇잖아요.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도 없고 세상에 갚으면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준다는 데야. 이것처럼 안전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준 것이고요. 이때는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다음 주 할 텐데 기억할 것은 다만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죠. 불법 원인급여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다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분이요,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 내 첩 좀 대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떻게 해요? 미친놈 나와야죠, 그죠? 처가 아니라 뭐가요? 첩 대줄래니까. 근데 이게요,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 줄게 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여자는 첩이고요, 남자는 뭐라는지 아세요? 남자는 새끼 서방이래요. 누가 저한테 아저씨 새끼 서방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 아줌마가 지금, 그런데 저는 20억도 안 가요. 한 200만 원만 돼도, 그죠? 200만 원 드릴 게만 돼도, 그죠? 저는 막 마음에서 뭐죠? 한번 해볼까 막 갈등 느낄 것 같은데. 그래서 을이 좋다 인간아 해가지고 둘이 첩계약을 맺었어요. 물론 요거는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대줄 필요도 없는 거고,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등기해 줬어요. 해주고 나서 몇 년 지난 후에 갑이 을한테 야, 내가 너한테 준 거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란 얘기죠. 왜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니까요. 그럼 이 빌라는 갑의 거예요? 을 거예요?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은 이 빌라는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래서 저는 단돈 200만 원만 돼도 예스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준 200만 원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고, 누구 돈이에요? 제 돈이 되잖아요. 물론 제가 그 아줌마한테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새끼 서방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따라서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첩에게 기속된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다 이제 적을 건데, 근데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또 작년에 판례 나왔어요. 근데 수년 헤어졌어요, 둘이 어떻게 해요? 이별을 한 후에 수년이 흐른 후에 다시 뭐 하게 됐냐면 재회하게 됐어요. 다시 만난 거죠. 만나면 이제 갑이 을이 갑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오빠 어떻게 지내? 뭐 이러겠지, 그죠? 근데 갑은 어떻게 해요? 얼굴 좋아 보이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요새 어려운데 그때 준 이 빌라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을이 오빠 내가 돌려줄게. 요렇게 새롭게 다시 반환하기로 계약을 맺었어요. 요 새롭게 반환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 다시 말하면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다시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했다면 요 반환하기로 한 계약과 원래 첫 계약은 뭐죠? 다른 계약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계약 내용대로 을은 요 빌라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다만 새롭게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있는 판례가 나오죠, 그죠? 판례, 그죠? 판례 읽어볼 겁니다, 그죠? 요 판례는 뭐 판례예요? 여기까지예요, 그죠? 여기까지 제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좌측 하단에 맨 밑을 좀 보시면 볼게요.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갑이 을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는 없는 거는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45페이지 맨 위에요. 45페이지 맨 위에. 다시 읽어볼게요. 44페이지 맨 밑에부터. 급여를 한 사람은 여기서 누굽니까? 갑이에요. 갑. 그죠? 갑.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불법 원인 그거니까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해요. 그죠?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갑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 누구에게? 을에게 기속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새롭게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지금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어디를 볼 거냐면 페이지 42페이지 하단에 있는 핵심 다지기 있죠? 핵심 다지기 이중매매 문제를 다음 주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중매매 검토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예요?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아시겠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다 한 거죠, 그죠? 다 한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